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게 퇴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나 40대 초반쯤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그래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한 50대에 퇴직을 하면, 근데 60대 퇴직은 정년퇴직인데 50대 퇴직하면 참 애매합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꼰대 취급을 받죠. 그런데 뭐 자녀들이라든지 오히려 큰 돈 들어갈 일은 많죠. 자, 그래서 이 50대 퇴직자들이 참 깝깝한데 50대 퇴직자들이 그렇다면 그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퇴직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딱 절반을 살고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은 안정적인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영업직 외에 오라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 독립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부부 노후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죠. 그동안에 안정된 직장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사회 적응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50대를 넘어서면. 자, 그래서 이런저런 후회를 합니다. 평소 직장만 믿지 말고 이것저것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 걸, 이런 후회도 하고, 또 평소에 다양한 모임에도 참가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을 걸, 이런 후회도 하죠. 그런데 직장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나마 50대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자, 어쨌든 50대에 퇴직을 딱 하게 되면 퇴직 후 2, 3년 그동안에 돈을 쓰고 살았잖아요. 이 씀씀이를 갑자기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방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던 대로 좀 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명예퇴직금도 받아 쓸 수 있으나, 자, 이런저런 돈을 다 합해서 두둑하게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줄어들죠. 만약 자녀 결혼도 있다면 확 줄어듭니다. 자, 그때부터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보릿고개입니다. 뭐 그렇다고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죠.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한 50대 퇴직자는 이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어떤 것? 금융 공부를 빨리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퇴직하면서 목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굴려야 할지를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예적금이나 보험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돈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는 물가보다 적고, 또 비과세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보험은 정말 돈이 안 불어나거든요. 비과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중요하다는 말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자, 그래서 도대체 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은행이자 이상으로 굴릴 수 있을까? 그걸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지죠. 오히려 대박주, 급등주 이런 곳에 눈길이 갑니다. 같이 퇴직한 동료들 가운데는 그래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죠. 자, 회사에서는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인데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컨설팅 같은 것을 뭐 한두 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퇴직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 주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오직 회사만 믿고 올인하는데 월급만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회사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직원들한테 회사에 올인해라 해놓고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정말 그것은 회사가 직원들을 유기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공부해야 했던 것이 맞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회사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내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0대 퇴직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 금융 공부를 빨리 시작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대로 지금부터 50년이라는 100세 기준 창창한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 가장 쉬운 것부터 공부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 자, 가장 쉬운 투자 공부가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라. 그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이 바로 ETF죠. 가능하면 자본주의, 전 세계 자본주의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미국, 그죠? 미국 중심으로 한 글로벌 ETF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직접 투자해 보십시오. 공부만 하지 말고 직접 투자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ETF에 거치식 한 방에 돈을 넣지 말고 위험합니다. 안 해봤으니까 매월 꾸준한 적립식, 보험 넣던 것처럼, 아니 보험은 5년, 10년 하는데 왜 투자를 5년, 10년, 20년을 못 하냐고요. 그래서 ETF 중심으로 월 적금식으로 한번 실제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TF 공부가 쉬우면서 또 중요한 이유는, 효율적인 이유는요, ETF 속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뭐 구글 등등의 수많은 기업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분산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TF에 투자하면서 그 속에 이 해당 ETF가 어떤 주식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보면 해당 ETF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투자에 대한 깊이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투자 공부부터 하시라, ETF. 그 다음에 그것을 월 적금식으로 직접 투자해 보시라. 제가 늘 이야기 드립니다. 5년 이상만 해보시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는요, 라면 끓이게 하고 같아요. 라면 어떻습니까? 라면 봉지 라면 뜯어서 물 끓이고 그 다음에 넣고 뚜껑 닫고 5분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간에 뚜껑을 자꾸 열고 하면 라면이 퍼지죠. 그렇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앞으로 투자를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투자를 모르니까 자녀들도 모르죠. 30대가 이제 직장을 타가지고 그 월급을 투자를 모르니까 은행 적금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부모들이 직접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부모들이 투자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자녀들한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 등등을 자녀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녀 독립자금이라든지 부부 노후 자금들을 함께 준비해 보는 거죠. 투자를 공부하면서. 대표적인 계좌로는, 자, 이 같은 ETF들을 내가 어떤 바구니에 담아야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제 계좌라고 합니다. 통장, 그죠? 연금저축펀드라든지 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알려져 있는 IRP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 있죠. ISA 이런 계좌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50대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원픽, 금융 공부를 빨리 시작하지 않은 것. 자, 그런데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겠죠. 어떻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